리듬. 생각에도 모양, 부피, 밀도, 색깔이 있을까? 양자 물리학자들은 생각은 물건이다 라고 말한다. 생각은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여느 물건과 똑같다는 것이다. 뭐? 생각도 물건이라고? 당신은 펄쩍 뛸지도 모른다. 물건처럼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데 무슨 물건?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선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우리는 뭐를 물건이라고 하는 거지? 아인슈타인은 만물은 에너지라고 했다. 실제로 모든 물건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에너지가 없어지면 더 이상 물건이 아니다. 예컨대 의자를 보자. 의자가 무슨 에너지야? 라고 반문할 것이다. 아무 에너지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무 에너지도 없다면 어떻게 의자라는 형태를 유지하며 서 있을까? 폭삭 주저앉아야 하지 않는가? 실제로 불을 붙이면 활활 타오르며 뜨거운 열을 발생시킨다.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면 그제야 폭삭 주저앉는다. 그런데 생각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 아인슈타인도 생각은 에너지라고 했다. 그럼 생각도 다른 물건처럼 형태를 갖고 있을까? 생각은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에너지 덩어리이다. 그냥 내버려두면 마음 밖으로 퍼져나간다. 그런데 생각을 물건처럼 짓누르면 마음속에 갇혀버린다. 명상가 킨슬로우 박사는 생각에는 각기 고유의 형태, 색깔, 냄새가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에너지장 카메라로 촬영해보면 생각이나 감정이 변할 때마다 에너지장의 색깔도 달라지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생각도 물건이 갖춰야 할 것을 다 갖춘 셈이다. 단지 육안으로는 보지 못할 뿐이다. 당신이 친구와 심한 말싸움을 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분한 생각을 머릿속에 꾹꾹 짓눌러둔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생각, 짓눌러 놓으면 저절로 사라지겠지? 하지만 정말 저절로 사라지는가? 아니다. 짓눌러 두고 있으면 머릿속이 더 괴롭다. 마치 머릿속에 원치 않는 물건을 집어넣어 둔 것과 똑같다. 그러다가 친구와 화해한 뒤 그 생각을 말끔히 털어버리면 머릿속이 시원해진다. 복잡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면 머리가 쪼개질 듯 아프다. 하지만 털어내면 개운하다. 털어내지 않고 덮어버린 부정적 생각은 우리 몸속에 틀어박혀 독이 된다. 책을 펼쳐놓고 있으면 금방 딴 생각이 떠올라요. 공부하려고 1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은 10분도 안 돼요. 눈은 글자를 보고 있는데 생각은 자꾸 딴 데가 있어요. 한 학생이 잡념 때문에 도저히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심지어 영화를 볼 때도 딴 생각을 하느라 줄거리를 놓칠 때가 있다고 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생각을 억지로 책에 돌리려고 해도 영 안 돼요.
잡념은 마음속의 청개구리다. 억지로 쫓아내려 들면 안 나가고 사방팔방 악다구니처럼 뛰어다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딴 생각이 들 때마다 종이에 표시해 보세요. 책 한 페이지 읽는 동안 몇 번이나 딴 생각이 드는지 한 획씩 긋는 겁니다. 처음엔 종이에 수십 차례의 획이 그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획수는 점점 줄어든다. 만일 이러는데도 계속 떠오르는 잡념이 있다면 그 잡념을 좀 더 자세히 적어 놓는다. 이 잡념은 왜 떠오르는 거지? 무엇에 관한 거지? 어디서 생기는 거야? 이렇게 요모조모 자세히 뜯어보며 또 떠오르길 기다리면 떠오르지 않는다. 무려 13년간 환청에 시달리던 여성이 있었다. 밤마다 귀에서 소리가 나요. 빨리 자라 라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요. 심리학자는 그녀에게 환청이 들릴 때마다 매일 종이에 기록하도록 했다. 첫날엔 무려 181차례의 환청이 기록됐다. 하지만 다음 날엔 80여 차례, 그 다음 날엔 11차례로 계속 줄어들더니 나흘째엔 단 한 번도 생기지 않았다. 그러다 16일이 지나자 환청은 완전히 사라졌다. 심리학자 러트너의 치료 사례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생각은 마치 물결처럼 퍼져나간다. 말하자면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물건이다. 그런데 만일 내가 이 물건을 짓누르면 어떻게 될까? 밖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내 안에 갇혀버린다. 내 안에 갇혀서 물결처럼 가득 퍼져버린다. 그럼 나는 자연히 그 물결 속에서 헤엄치게 된다. 마치 흘러가는 강물에 빠진 격이다. 그 강물 안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 무조건 강물 밖으로 벗어나야 한다. 마찬가지로 부정적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무조건 그 생각 밖으로 벗어나야 한다. 벗어나는 순간 나는 그 생각을 놓아주게 된다. 그리고 그 생각을 나와는 별개의 물건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은 내 마음속 깊숙한 깜깜한 곳에 숨어 있을 때만 힘을 발휘하는 허상의 물건이다. 그래서 밝은 눈으로 자세히 관찰하면 저절로 꺼져버릴 수밖에 없다. 잡념이나 환청도 마찬가지다. 종이에 적어가며 자세히 관찰하면 밝음에 노출되고 밝음에 노출되면 어둠 속의 존재는 꺼져버린다. 상대에게 리듬 맞추기.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등의 말은 상대가 품고 있는 생각의 흐름을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의 흐름을 방해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불쾌해진다. 반면 그 말이 옳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등의 말은 상대의 생각이 리듬을 타고 흘러가도록 한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다. 설사 상대가 틀린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라며 흐름을 가로막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방법도 있었네요. 혹은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라며 생각이 흘러가도록 하는 게 낫다. 생각도 파도처럼 리듬을 타고 흘러간다. 한 가지 생각이 피어 올랐다가 사라지면 주파수가 비슷한 다른 생각이 뒤따라 피어 오른다. 가령 여행을 어디로 갈까 하는 생각이 피어 오르면 곧바로 동해안으로 갈까 서해안으로 갈까 언제쯤 출발하는 게 좋을까? 숙박은 어떻게 해결하지? 등 여행과 관련된 생각들이 꼬리를 문다. 비슷한 주파수끼리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나는 일이 생기면 화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슬픈 일이 생기면 슬픈 생각들이 온종일 꼬리를 문다. 이렇게 마치 파도처럼 이어지면서 리듬을 타고 흘러간다. 그래서 누구나 생각의 흐름을 방해받는 순간 짜증이 난다. 내가 열심히 내 생각을 피력하고 있는데 상대가 자꾸 말을 끊는다면 짜증이 나는 것이다. 내 생각의 물결이 남의 생각의 물결과 부딪히면 서로 뒤엉키게 된다. 두 개의 물결이 하나로 뒤엉키면 힘은 2배로 거세진다. 그래서 다시 분리되기 힘들다. 따라서 타인의 생각을 거스르거나 그것에 맞서는 건 그 물결에 휩쓸리겠다고 스스로 나서는 일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 화의 물결을 던질 때 나도 화로 맞서면 나는 당연히 화의 물결에 휘말리게 된다. 반면 저 사람이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한 발 비켜서서 관찰하면 그냥 흘러가 버린다. 증오의 감정도 마찬가지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하고 관찰하면 그냥 흘러가 버린다. 모든 부정적 생각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원인을 이해하는 순간 줄줄이 리듬을 타고 날아간다. 마치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풀리는 것과 흡사하다. 머릿속 어린아이는 나의 생존이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되는 순간 무조건 빨간 불을 켠다. 빨간 불이 켜지면 자동적으로 부정적 생각들이 벌떼처럼 날아든다. 이 생각들은 내가 빨간 불이 켜진 원인을 이해하는 순간 리듬을 타고 날아간다. 원인을 잘못 짚으면 부정적 생각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치 실타래의 실마리를 잘못 짚은 것과 마찬가지다. 한밤중 골목길에서 누군가가 뚜벅뚜벅 나를 뒤따라오는 소리가 들린다고 가정해보자. 누구지? 혹시 나를 노리는 강도는 아닐까? 머릿속 어린아이는 위험을 감지하고 빨간 불을 켠다. 동시에 부정적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온다. 나는 획 뒤돌아본다. 낯선 얼굴이다. 저 낯선 얼굴이 왜 한밤중에 날 뒤따라왔을까?
이것이 부정적 생각이 날아든 원인이다. 그 원인을 모른 채 몇 달이 흐른다. 이번엔 안전한 큰 거리에서 우연히 그와 다시 마주친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부정적 생각은 다시 고개를 쳐든다. 10년 후, 20년 후에 다시 마주쳐도 마찬가지다. 저 사람이 왜 그때 날 뒤따라왔던 거지? 내가 그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그에 대한 부정적 생각은 내 안에서 절대로 그냥 나가지 않는다. 부정적 생각은 왜 이처럼 끈덕질까? 내 생존을 지켜주기 위해서다. 최악의 경우 그가 살인범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자 젠들리는 이렇게 말한다. 부정적 생각의 원인을 정확히 인지하는 순간 부정적 생각은 저절로 날아간다. 친구 간이나 부부 간의 갈등도 그렇다. 아, 그래서 내가 화났었구나 하고 갈등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는 순간 갈등으로 인한 분노는 리듬을 타고 날아간다. 옥죄던 목구멍이 갑자기 풀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기도 하다. 내 안을 가득 채웠던 부정적 생각이라는 어두운 물건이 끌려 나왔기 때문이다. 모든 부정적 생각의 뿌리는 생존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며 두려움의 원인을 인지해주는 순간 부정적 생각은 저절로 사라진다. 하지만 우리는 부정적 생각이 생기면 무조건 그냥 덮어버린다. 덮어버리면 사라지려니 생각한다. 하지만 무조건 덮어버리면 부정적 생각도 화가 난다. 난 위험 신호가 켜져서 찾아온 건데 오히려 날 가둬놓다니. 부정적 생각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방법은 부정적 생각을 덮어버리지 않고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다. 그럼 부정적 생각의 원인이 드러난다. 원인은 10중8구 근거 없는 허상이다. 부정적 생각 자체도 바라보는 순간 거품처럼 꺼져버리는 허상이다. 그래서 부정적 생각은 내가 그 원인을 이해해 주거나 그 원인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순간 리듬을 타고 마음 밖으로 날아간다. 오늘은 아내의 30번째 생일. 남편은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물었다. 무슨 선물해 줄까? 아내는 용기를 내서 말했다. 장미 30송이 사주면 좋지. 남편은 다음날 장미 30송이 값을 현찰로 주며 말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장미는 비싸기만 하지 며칠이면 시들어버릴 거잖아. 그냥 돈으로 줄게. 아내는 크게 실망했다. 내가 무슨 거지야? 돈을 받게? 왜 화내고 그래? 마음에 드는 걸 사서 쓰라고 배려해주는 건데. 남편은 장미보다는 실속 있는 선물을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반면 아내는 장미를 더 좋아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 하지만 오늘은 아내의 생일이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답은 쉽게 나온다. 오늘은 아내의 생일이니까 아내의 생각대로 해주자.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장미를 사주자. 내 아내 어린아이는 항상 만사를 내 시각으로만 바라본다.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 단정해버린다. 특히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내 기대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착각한다. 이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간의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다. 부부는 이심전심이라는데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말을 안 해도 알아야지. 날 좋아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상대는 분명히 나와 다른 사람인데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갈등의 원인은 저절로 사라진다. 꿈의 리듬 맞추기.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집착하는 것들을 아주 자세히 본 적 있는가? 예컨대 몸을 보자. 팔이나 다리가 나일까? 팔다리가 없어도 나는 나이다. 심장이 나일까? 인공심장을 달아도 나는 나이다. 두뇌가 나일까? 혹자는 머리를 끄덕일지 모른다. 두뇌가 없으면 난 아무 생각도 못하니 두뇌가 나야. 정말 그럴까? 두뇌도 쪼개서 자세히 보자. 두뇌의 어느 부분이 나인가? 두뇌의 반쪽을 잘라내면 나도 반쪽이 될까? 90%를 잘라내면 나는 10%짜리 인간으로 전락할까? 실제로 질병으로 인해 뇌의 절반 이상을 잘라내고도 오히려 우등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다. 두뇌가 나라면 나는 두동강이 나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나는 두뇌 이상의 존재다. 그렇다면 생각이 나일까? 사람은 하루 평균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생각이 나라면 나는 하루에 5만 번씩 바뀌어야 한다. 더구나 생각은 내가 바라보는 순간 꺼져버리는 허상이 아닌가. 생각이 나라면 나도 바라보는 순간 꺼져버려야 한다. 몸도 두뇌도 생각도 진정한 나가 아니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몸이나 생각에 갇혀 있지 않은 우주 자체이다. 그래서 양자물리학자 울프는 나의 99.9999%는 몸 밖에 있고 0.0001%만 몸 안에 있다고 말한다. 스탠퍼드 대학의 양자물리학자 틸러 박사도 인간의 99.9999%는 텅 빈 공간이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사람 몸만 그런 게 아니다. 만물이 다 그렇다. 어마어마하게 확대해 자세히 보면 텅 비어 있다. 단지 티끌보다 작은 미세한 리듬 덩어리의 거대한 집합체일 뿐이다.
이처럼 텅 빈 공간은 미세한 리듬으로 가득하다. 미립자라고 불리는 이 미세한 리듬이 모여 원자라는 더 큰 덩어리가 되고, 원자들이 모여 분자라는 더 큰 덩어리가 되고, 분자들이 모여 물질이라는 더 큰 덩어리를 이룬다. 덩어리가 커질수록 리듬은 느려진다. 그래서 무엇이든 큰 덩어리로 바라볼수록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적어진다. 하지만 거꾸로 큰 덩어리를 쪼개고 쪼개어 분자 차원까지 끌어당겨 바라보면 리듬이 훨씬 더 빨라진다. 또 원자 차원까지 더 바짝 끌어당겨 바라보면 더욱 쉽게 변화한다. 마침내 미립자 차원까지 최대한 바짝 끌어당겨 바라보면 아무 덩어리도 걸림돌도 없는 텅 빈 공간이 된다. 텅 빈 공간은 창조의 공간이다. 마치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듯 내가 꿈꾸는 대로 선명하게 그려진다. 예컨대 당신은 가슴에 엄청난 통증이 생길 때 통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가슴에 암이 생겼을지도 몰라. 어떡하지? 당신은 통증을 무시무시한 덩어리로 본다. 그래서 통증은 현실로 존재하게 되고 당신은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통증 덩어리를 쪼개고 쪼개서 자세히 확대해 보는 것이다. 자세히 볼수록 통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텅 비어있는 리듬임을 알 수 있다. 어두운 생각도 덩어리로 보면 무시무시한 괴물이다. 괴물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바짝 끌어당겨 자세히 보면 아무 형체도 없는 미세한 리듬이다. 내가 괴물의 정체를 깨닫는 순간 허상은 꺼져버린다. 꿈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자세히 보면 100% 불가능한 게 아니다. 단지 내가 불가능한 꿈이라는 큰 덩어리로 볼 따름이다. 그 덩어리를 가까이 끌어당겨 자세히 보면 덩어리에 섞여 있는 허상은 꺼져버리고 진심으로 원하는 것만 남는다. 만물이 다 그렇다. 덩어리로 보면 덩어리처럼 고정돼 버리고 리듬으로 보면 내 뜻대로 리듬을 타고 움직인다. 의심을 덮어버리면 거꾸로 나타난다. 지나친 낙관주의자들은 현실적, 객관적 사실에 눈을 감아버리는 경우가 많다. 심리학자들은 이들을 비현실적 낙관주의자라고 부른다. 현실적인 걱정이나 의심을 덮어버린 낙관 일변도의 상상법은 역효과를 낳는다. 우리가 관찰자의 눈으로 선명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정적 생각 때문이다.
부정적 생각이 관찰자의 눈을 가리고 꿈을 좌초시킨다. 우리가 매일 하는 생각의 95%가 부정적이거나 잡념이라는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대기업에 취직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어서 돈을 많이 벌어 가난에서 벗어났으면.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의 이면에도 10중 8구 부정적 생각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 높은 경쟁률을 내가 뚫을 수 있겠어? 그 사람이 설마 나를 좋아할까? 난 능력이 안 돼.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런 부정적 생각부터 털어내야 한다. 털어내는 방법은 덮어버리지 않고 자세히 보는 것이다. 꿈을 이루는 방법으로 이른바 정신적 대조법이 있다.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되풀이해 대조시킴으로써 부정적인 면을 걸러내고 긍정적인 면이 선명해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정신적 대조법 1. 꿈이 이미 이루어진 후에 기쁨에 넘치는 장면을 바짝 끌어당겨 자세히 본다. 2. 꿈을 이루기 위해 장애물을 극복하는 장면을 바짝 끌어당겨 자세히 본다. 3. 꿈이 이미 이루어진 후에 또 다른 기쁜 장면을 바짝 끌어당겨 자세히 본다. 4. 또 다른 장애물을 극복하는 장면을 바짝 끌어당겨 자세히 본다. 이 과정을 되풀이할수록 이미지는 더욱 자세하고 선명해진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는 무조건적인 긍정은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닥칠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을 덮어버리는 것이다. 자연히 성공률은 떨어진다. 한 대학의 심리학자가 사람들에게 난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내 인생은 기쁨으로 가득하다. 와 같은 긍정적인 상상을 하도록 해보았다. 이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자존감은 오히려 더욱 낮아졌다.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믿도록 강요하니 마음속에서 난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난 내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 등과 같은 어두운 생각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꿈을 내면에 입력시키고자 하는데도 영 안 된다면 내면에 부정적 이미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이미지는 부정적 파동을 발산해 부정적 현실을 끌어당긴다. 이럴 때는 어떤 현실적인 장애물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본다. 장애물을 극복해가는 여러 상황을 가까이 끌어당겨 자세히 본다. 이렇게 부정적 이미지만 털어내면 마음은 저절로 밝아진다. 밝은 마음은 밝은 현실을 끌어당긴다. 부정적 이미지는 우리 몸속에 틀어박혀
이른바 에너지 블록을 형성한다. 부정적 이미지는 오래 머물수록 정체되는 속성이 있어서 털어내기도 그만큼 힘들어진다. 때로는 수십 년, 때로는 평생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들어앉아 있기도 한다. 반면 부정적 이미지를 털어내면 꿈은 순풍에 돛단 듯 리듬을 타고 현실로 나타난다. 인간은 숙명적으로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그래서 슬프고 어두운 생각도 필연적이다. 아픔을 주체하지 못해 주저앉고 싶을 땐 저항을 멈추고 잠시 주저앉아야 한다. 주저앉아 아픔이 온몸을 타고 마음껏 흘러가도록 길을 비켜줘야 한다. 아픔이 흘러가고 나면 저절로 고요해진다. 슬픔이 너무나 힘겨워 소리내어 울고 싶을 땐 저항을 멈추고 잠시 실컷 울어야 한다. 슬픔이 흘러가고 나면 다시 고요해진다. 분노가 너무나 세게 피어올라 터질 것 같을 땐 저항을 멈추고 분노의 불길에 잠시 몸을 빌려줘야 한다. 온몸을 타고 분노의 불길이 다 치솟고 나면 다시 고요해진다. 모든 감정과 생각은 흘러가는 물결이다. 저항하면 그 물결에 휩싸인다. 저항하지 않으면 물결처럼 리듬을 타고 흘러간다. 그 변화무쌍한 물결의 춤사위를 고요한 눈으로 지켜볼 수 있는 건 누구인가? 바로 진정한 나, 내 안의 관찰자이다. 인생살이에 지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땐 어두운 생각과의 힘겨운 싸움을 멈춰야 한다. 멈추고 몇 발짝 떨어져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 관찰하면 그냥 리듬을 타고 흘러간다. 어두운 물결이 흘러가면 밝은 물결이 밀려오고 내 인생도 리듬처럼 흘러간다.